안녕하세요. 경제경영 통계학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경제경영 통계학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통계학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될 거고요. 통계학이 과연 무엇인가? 통계학은 어떤 학문인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거나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연봉이나 그 직장에 대한 인기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근간이 되는 부분 통계학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학적인 이해를 깊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확장을 해서 더 높은 연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공부하다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시는 거,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통계학, 그 근간이 되는 그 통계학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거, 통계학은 어떤 학문인가? 통계학이란 게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통계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학문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 그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고, 요약하고 분석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통계학적인 툴, 통계학을 도구로 이용을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학문이고 통계학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낸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나 경영 분야에서 경제나 경영학 부분에서 우리 유용한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유용한 정보가 왜 필요하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는 거,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끌어내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어떤 학문입니까? 인간이 하는 선택, 결정, 이런 거에 대한 학문이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 유용한 정보를 이용해서 합리적인 선택,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통계학적인 방법론 꼭 필요하고요. 요거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계량경제학,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경제학을 하는 것, 그런 이제 분과를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계량경제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부분에 있어서 계량경제학을 하기 위해서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통계학이 어떤 학문인가, 뭘 하는 학문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문이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는 학문이고, 그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또 공부하다 보면 우리 현재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요 전반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 통계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챕터가 지나가고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여기 응용이 되어 있는 경영학 예제 문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통계학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통계학이 뭔지,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 경영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한 학생이 필수 과목, 전공 필수 과목인 통계학 과목 첫 수업에 출석을 딱 했는데, 나 수학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뛰어나질 않아가지고 통계학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참 어렵다. 통계학 과목이 어렵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됐는지 바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계학이 어렵다라는 평균적인 학생들의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 과목이 어렵다는 이유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라는 것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통계학 과목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통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작년 점수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학기 연구과제 기말시험으로 구성된 최종 점수표를 학생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종 점수표가 데이터겠죠. 과거에 기록된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8줄 뭐 7줄이죠. A 칼럼 6 로우가 있고 거기에 4개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observation 숫자, 그러니까 총 데이터의 숫자는 60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세 보시면은 알 수 있고 60개 숫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하는 것. 그거를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도구, 그게 뭐라고 했죠? 통계학이라고 했습니다. 통계학을 통해서, 아니면 통계학의 공부가 조금 돼 있다라면, 아니 기본적으로 딱 이 숫자를 처음에 딱 보고 느낌,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내가 점수 잘 받을지 안 받을지 걱정인데 이 숫자가 딱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를 한번 구해봐야겠다. 뭐가 관심 있다. 어떤 정보가 궁금하다라는 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작년에는 누가 최고점을 받았을까? 그렇죠? 최고점 궁금해 하실 수 있고요. 누가 꼴찌를 했을까? 걱정이 되니까 꼴찌는 면해야지 하는 생각에 꼴찌는 몇 점일까 궁금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가운데에는 어떤 숫자가 있었을까? 그럼 가운데라는 걸 정의하기에 따라서 통계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거 고등학교까지 뭐 고등학교에서도 통계학의 기본은 좀 배우니까 그거를 뭉뚱그려서 우리 대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치, 대표값,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숫자. 대표하는 숫자 처음 떠오르는 건 뭐죠? 평균이죠. 평균 얘기 엄청나게 많이 일상생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로 되는 데이터 값의 대표치로 평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중앙값, 중앙값이라고 해서 꼴찌부터 아니면 1등부터 꼴찌까지 숫자를 쭉 큰 수부터 작은 수 또는 작은 수부터 큰 수를 나열한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숫자는 몇 점일까? 그런 거 대표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표치. 그 뭐 최고점, 최저점도 하나의 대표치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각각의 통계학에서 이용하고 있는 통계치라고 하죠.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아주 크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요약하는 방법,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점수가 주어져 있을 때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내가 뭘 알고 싶다라는 정보, 그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